지금까지 우리는 중독의 얼굴과 마주해봤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곧 몸과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부정의 단어였죠. 그렇다면 반대로 중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이 쾌감과 도파민, 그리고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는 대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착한 중독. 그런 긍정적인 중독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긍정적인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카페 안.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카페 곳곳에 걸려있는 사진들입니다. 눈부신 풍경과 이국적인 아름다움. 작품이라고 할 만큼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한데요. 사진을 찍은 주인공은 작가 문상건 씨. 사진 속 풍경은 그의 여행의 발자취가 담긴 한 편의 추억들입니다. 낯선 타국의 삶에 매료되어 스스로 여행자의 삶을 선택한 문상건 씨.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건 작가입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요. 여행 중에 얻었던 경험이나 성찰 그리고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자의 길을 걷게 된 지 3년.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를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그가 흔적을 남긴 나라만 10개국이 넘습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문 기간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나라인데요.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꽤 늦게 여행길에 올랐다는 문상건 씨. 그가 여권을 처음 손에 쥔 것은 놀랍게도 30을 막 넘긴 때였다고 합니다. 문상건 씨는 본래 여행이라고는 다녀본 적 없는 평범한 금융권 직장인이었습니다. 금융 자격증 10여 종을 취득하며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휴를 이용해 대만으로 떠난 배낭여행이 그의 첫 여행이었는데요.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생소한 문화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도 잠시. 곧 타국 생활이 익숙해지자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오로지 여행 생각에 사로잡혔죠. 장고 끝에 내린 그의 결단은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여행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행 중독이라는 말을 다른 분들도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제가 한 여행의 방식이 정말 너는 여행이 중독인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도 저는 사실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뭔가 중독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거짓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행 중독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여행 중독이라고 요즘에 인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행 중에 느꼈던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의 중독이 돼서 여행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여행 중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건 씨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맞닥뜨린 수많은 경험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창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관찰. 여행은 그를 변하게 했고 이러한 순기능들이 여행의 쾌감을 쫓는 긍정적 중독의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생각하는 거는 항상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도움되는 면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배운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문화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나 행동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다른 거를 인정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도 훨씬 더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 생활 중에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빠진 뒤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문상건 씨. 여행은 그에게 행복 그 자체이며 지치지 않도록 끌어주는 활력소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긍정적 중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찾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행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중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독이라는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에 더 매진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중독될 만큼 자신한테 엔돌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그거는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장 한가득 꽂혀 있는 서적들.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엔 책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점에 들르거나 북카페에서 책 읽기. 최윤석 씨가 잠깐의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지 않으면 엄습해오는 불안함. 그는 지금 책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읽어온 거는 한 800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루에 제가 출퇴근 시간 이용하고 또 퇴근해서도 책을 읽으니까요. 거의 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꼬박꼬박 읽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나라 평균 독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성인 독서율은 약 65%, 독서량은 9권가량으로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22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석 씨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때는 2012년. 약 5년 동안 800권가량의 책을 읽었으니 연간 160권의 책을 읽은 것입니다. 즉, 성인 평균 독서량의 17배 이상인 것이죠. 저는 책에 중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고 있고 매일매일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든 뭐 어디 카페에 잠깐 시간 날 때든 심지어는 저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걸어갈 때도 책을 읽고 그 책을 안 읽으면 좀 불안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책을 읽은 뒤 받았던 감명 깊은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라디오 녹음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 업무에 개인 일정에 할 일이 태산 같아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책을 읽고 나눴던 소감을 온라인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온라인 라디오 방송이요? 네.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들의 생각을 또 듣고 싶어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 아, 그러면 대표님만큼 책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저만큼 다 책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독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모임을 개설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회원들 모두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하루에도 틈틈이 책을 읽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책은 이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뭐 없으면 괴롭고 자꾸 계속 하고 싶고 생각나고 이러는 게 중독일 것 같아요. 책 중독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즐겨 찾는 게 좀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일 중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즐거운 일,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좀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이 그렇게 나 떠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이들이 말하는 중독이란 항상 어느 때나 내 옆에 있기를 갈망하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 가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중독의 대상은 바로 책이었는데요. 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떠나버리면 근데 스트링랜드가 파리에 가서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데 거기서 뭘 개인 하냐, 사업을 왜 다른 준비하며 사람한테 안 보여주냐, 취업을 위해 돈 벌 자기 생각 개발에 없냐, 힘쓰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링랜드는 결코 철저히 내 삶에서 다른 떼어놓을 수 사람들한테 없는 보여줄 긍정적 가치가 습관.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고 어쨌든 그 사람 책을 읽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입과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느끼는 희열까지. 이러한 쾌감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과 같이 그 이상의 보상을 찾아 더욱 많은 책을 원하게 될 겁니다. 스트링랜드가 40대의 아버지인데 책을 읽지 않으면 초조함이 느껴진다는 그들. 과연 도덕적 하지만 이런 책에 대한 몰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약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근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손에 들고 있다거나 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책을 읽고 있는 거고 그 게임을 이전보다 확실히 줄이고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먼저 생각난 게 게임이어서 그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읽고서 오히려 그 관심도가 약간씩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책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고 이게 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당장 성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무형의 가치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책에 대한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중독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책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책을 접하고 난 뒤 변화된 자신의 삶입니다. 책을 접하기 전 내 말만 옳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책을 읽은 뒤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반복된다. 약간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뭐 불금도 나름 지새 같고 그리고 뭐 회식도 많이 가고 일을 하면서 근데 너무 약간 패턴처럼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일정한 패턴으로 근데 이제 책 모임을 하게 되면서 약간 똑같은 패턴이지만 저만의 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좀 주체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이직하고 지금 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좀 주도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할 때도 친구한테도 얘기할 때도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그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된 삶 속에서 의미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좀 제한되고 누구나 죽는데 약간 좀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하게. 네. 하고 싶고 이런 거를 다 남을 통해 들었잖아요. 삶을 변화시킨 긍정적 중독.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들은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지혜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즐겁게 몰입할 대상을 찾은 사람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긍정적 중독을 찾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책을 이제 만약에 다시 시간이 돌아간더라도 다른 것보다 책을 선택할 것 같고요. 책으로서 얻은 것이 다른 뭐 공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언어 공부라든가 그런 것보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줬다 생각하고 제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서 넉넉해져가지고 요것이 저는 결국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책을 또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중독이 아닌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중독. 그저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특별한 목적이 없이 즐거움만을 성취하기 위해 몰입할 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착한 중독이라 할 수 없겠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긍정 중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윌리엄 글래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책을 썼죠. 거기에 이제 소개된 걸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긍정성을 주는 그러한 그 중독이 있다라는 긍정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또 단순한 풍요로움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행복감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취감까지 가지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긍정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을 겁니다. 중독의 유혹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겨 그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중독에 빠질 건가요? 아니면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고 내 자신이 더 나다워지는 그런 중독에 빠질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